응급사직 갈 거야. 제가 한다는 거 아니고 이제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인데 나 오늘 응급사직 갈 거야.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응급사직이라는 게 간호사들이 쓰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응급사직이라는 말을 잘 안 쓴다고 합니다. 응급사직이 뭐냐면은 무단퇴사. 무단퇴사죠. 무단퇴사. 근데 무단퇴사라고 하면은 너무 어감이 나의 자아를 보호해줄 수 없는 그런 단어 같아가지고 자아를 조금 보호할 수 있는 자기 방어 기제가 조금 적용된 그런 단어가 응급사직이 아닐까. 마치 내가 저지른 게 아니고 타인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게 된 거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응급사직이라고 이렇게 조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퇴사를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단어 자체가 조금 좀 중화된 그런 단어니까.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대학병원에서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쉬다가 종합병원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 달 됐는데 진짜 간호사라는 직업이 처참하다고 느꼈어. 간호조무사가 없는 날이 더 많아서 간호사가 중환자 보면서 CT 찍으러 가야 하고 약품, 혈액 타러 가야 하고 입원 환자 오면은 자리 새로 세팅해야 하고 전동 가면 청소하고 폐기물 박스도 다 갈아줘야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대학병원에서는 꼴이 이어지는데 이래서 큰 곳에서 일해야 한다. 근데 저도 제가 이거 다 했어요. 제가 막내 근무였을 때는 도맡아 했고 밑에 막내가 있던 그런 근무에서는 막내가 없을 경우에 제가 이런 일을 제가 다 했죠. 저도 환자랑 같이 CT를 찍으러 가고 이제 CT 찍게 되면은 응급 환자인 경우에는 제가 그 CT실 안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CT 그 방사선 맞으면서 납복 입고 안부 짜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약 타러 가는 거 근무 마치고 약 타러 가고 했죠. 대기 근무 때 혈액 타러 가는 것도 뭐 당연히 제가 했었고 폐기물 박스 그것도 당연히 제가 했어요. 어떤 폐기물은 며칠 안에 폐기해야 된다. 폐기물을 어디까지 채워야 된다. 뭐 70%까지 채워야 된다. 그런 거를 달달 외우고 있었죠. 그걸 제가 했다 보니까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 생화학 폐기물통에는 어떤 거를 버려야 하고 어떤 거는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도 다 외우고 있었는데 대학병원은 이것마저도 다 구분해서 하나 봅니다. 저 많은 업무마저도 대학병원에서는 이송요원, 청소부, 사원, 조무사가 나눠서 하는 일을 여기서는 간호사가 다 하고 있음. 상당히 좋은 곳에서 일한다 봅니다. 저는 제가 다 하고 있었는데 저런 일만 하면 다행이지. 인턴이나 당직이가 없어서 의사가 하는 일까지도 함. 동맥혈 검사, ABJ, A라인 삽입, 드레싱, 위관 삽입, 히튜브 교환 다 간호사가 하고 있더라. 간호사 한 명 뽑으면은 5명의 인력을 아낄 수 있음. 그마저도 일 못한다고 매일 공지에 단톡 올라옴. 바빠도 기본적인 걸 지키라고. 방금 본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게 맞아요. 간호사 업무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거는 간호사가 지켜야 할 기본은 아니거든요. 간호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입사한 이후로 밥 딱 한 번 먹은 입사한 날 독립하기 전날에 다들 잘해주죠. 밥도 챙겨 먹으라 하고 눈치가 보이지만. 그리고 약국이 주말에 운영을 안 해서 주말에 난 처방은 간호사가 약국 문 따고 들어가서 약을 하나하나 다 조제해서 가져와야 함. 조제법 위반임. 약사님들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일했던 곳은 약사님들이 꽤 있었는데 야근을 서로 안 하겠다고 야근당 집회를 쳐준다 해도 야근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는데 간호사가 알약 하나하나 라벨 보면서 꺼내는 가는 거임. 약사가 1차 거르고 간호사가 2차 거르는 상황이 다 생략이 되어서 투약사고에 지름길 되는 거임. 물론 불법이고 맞죠? 그 다음 내용은 당직이가 없기 때문에 새벽에 응급 환자가 생기면 일단 간호사가 수습함. 의사 중 가끔 생각보다 별일 아닌데 새벽에 전화한다고 잠겠다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음. 맞죠? 의사에게 보고하고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것도 이런 걸로 전화하냐면서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웬만해서 새벽에 전화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간호사가 이리저리 수습하고 이래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혼자 수습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대신 오더냄. 이거는 소문이 다 났죠. 간호사가 최신 전사는 이게 불가능하게 해놓은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처방을 낼 수 없게 엑스레이 처방, 피검사 처방, 각종 약물 등 다 낼 수가 있음. 저런 검사나 고위험 약물까지 간호사가 다 내는 건 아니지 않나. 아침에 의사가 회진 도는데 폐렴인 환자 왜 엑스레이 안 찍어놨냐고 짜증내.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은 의사가 폐렴인 환자 엑스레이 찍어놔라고 미리 지시를 하고 처방을 낸 상태에서 안 찍은 게 아니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왜 안 찍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옆에서 미안하다고 챙기겠다고 사과를 한답니다. 아니 지가 오더를 안 낸 건데 왜 우리한테 저래요 하니까 이제 옆에 있는 선생님이 그건 맞는데 아무래도 폐가 안 좋은 환자다 보니까 우리가 챙겨서 오더 냈어야 됐어. 이미 학습이 된 거죠. 이미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일하고 있지 않은 새로 유입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표준이 아니고 정상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럼 더욱더 의사가 잘 챙겼어야지.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당하고 있음. 맞죠. 연장 근무를 거의 하루에 4시간씩 함. 근데 아무도 연장 근무 신청을 안 함. 연장 근무 수당 신청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미 그냥 길들여진 거죠.
그 다른 선생님들은 아무 때가 없이 21시에 출근하고 이길 9시 퇴근하는 12시간의 마법이 벌어지는데 아무도 불만이 없음. 약간 군중 심리 같다고 해야 될까요? 남들은 조용히 하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얘기하면은 안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죠. 거짓을 100명이 맞다고 하면은 사실은 맞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만약 의료 사고가 일어난다면은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방어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느낌. 약사 대신 약 조제하고 의사 대신 처방을 내거나 처치를 하고 이런 고됨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쓰레기 박스를 정리하다가 내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도 다 간호사 책임이거든. 이거를 대신해줄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서 내가 라운딩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내 책임 소지가 늘어난다.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그래서 검증을 위해서 기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냥 소설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간호사의 업무지만 동맥혈 검사를 한다. 이거는 뉴스로 났죠. 간호사가 A라인 잡는 거 이것도 뉴스가 났습니다. 약사가 그 약 안 짓고 간호사 약 짓는 거 이것도 뉴스가 상당히 많아요. 약사 면허 없는 간호사들에게 약 조제 지시한 의사 벌금형. 과거에 이런 거 있었어요. 병원 약속 처방 따른 약사 사전 조제 법원 문제 있다. 2020년 기사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약사가 야근을 안 한다. 야근하기 싫다 해가지고 약속 처방을 하는 거예요. 의사는 무조건 이런 처방을 내겠다 이렇게 약속 처방을 해놓은 거고 이제 그 약속 처방에 맞게 약사가 미리 약을 만들어 놓고 퇴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밤에 그 약 처방이 나면은 그 약속 처방을 내고 약사가 미리 지어놓은 약을 환자에게 투약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거를 합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법원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병원 내 약속 처방에 따라 약사가 사전 조제한 의약품을 간호사가 전달하는 행위는 처방 내용을 점검, 확인하는 과정이 없어 약사에 의한 조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번 환자가 있는 병동에서는 365일 24시간 약사가 있어야 하지만 여러 개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없기 때문에 병원 내 업무 집진서를 활용해 의사, 약사, 간호사가 인식을 함께 하도록 한 상태에 약사는 약속 처방에 따라 사전 조제를 하고 의사는 약속 처방을 내면 투약이 이루어졌다는 것. 따라서 약사가 미리 조제한 약이 비치되어 있다가 의사가 처방을 따라 그대로 환자들에게 제공했으므로 약제비 부당 청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위반이다. 조제법 위반이다. 그게 아니고 부당 청구에 대한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핀트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복지부 측은 약사가 조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약사가 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처방이 있기 전에 조제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 간호사가 환자에게 사전 조제 약제를 제공할 때는 약사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약 조제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게 하루 이틀 일 아니에요. 이게 맨날 벌어진 일인데 간호협회에서 신고센터 운영하는 게 15,000건이 넘었다 하는데 이거 보면은 빌비작이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아직도 막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얘기가 간호법을 얘기 많이 해요. 간호법을. 근데 의료법, 약사법에서도 안 지켜지는데 과연 그 법을 한다고 해서 지켜질까?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간호법에 대해서 좀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